받으라는 쌍특검은 안 받고 TV 토론 쌍토론 하는 자들 누굽니까? 정치 여러분, 네. 이 질문과 대답은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닙니다. 아주 직선에서 네, 원고에도 없는 질문이에요. 네. 그냥 했는데 바로 나왔어. 야, 항상 준비가 돼 있다 질문이 이거죠. 뭐였죠? 질문이. 네. 질문이 뭐냐고요? 안철수 후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맞다기보다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발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 네. 텐데 왜 양당이 안철수 후보 빼고 둘이 하겠다고 했을까 하는 그 속내를 좀 궁금해서 제가. 사실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정치인들의 말을 가지고 여의도 문법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말이야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자, 이분은 오늘 앞에 있는 분의 호가 또 바뀌었어요. 안윤상 거기서 이거 괜찮은데? 안윤상 거기서. 네. 아, 네네. 안윤상 딱 걸렸어. 안윤상보다 내가 위야.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왔어요. 피처링 이재명, 윤석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 또 여러분 준비해 오셨죠? 아니요. 안 돼요? 오늘 다 해야 돼. 이재명 후보 얘기도 있고. 예, 김건희 씨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예, 목소리가 다양하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자, 아쉽습니다. 우리 이 김수민 평론가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준비가 안 됐다. 왜냐면 그때 딱 저희가 3분 1분 30초인가요? 3분 들어봤잖아요, 목소리가. 아, 사과 기자회견 한 6분이었다고. 6분이었나요? 예, 예. 그 정도밖에 못 들어서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 네. 김수민 평론가가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확보할 수도 있다. 네. 왜냐? 오늘 일요일 날 MBC에서 요거는 트냐 안 트냐 요거 아니에요 지금. 까딱하면 7시간 계속 들으면서 연습할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지금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도 있다는 거네. 일단 송 기자, 국민의힘 지금 폭탄 떨어진 거죠. 네, 일단 이 MBC에서 이 어.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씨 관련 녹취를 공개를 하겠다 예고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둔 상태입니다. 오늘 11시에 뭐 신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방송 전에 결정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뭐 오늘 방송을 해라 마라 이게 결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 과방위 문체 관련위원 전원이 MBC 항의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뭐 법적 소송하고 방송국 항의 방문할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거가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혹시 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전해지는 거 있나요? 소위 말해 뭐 찌라시라는 건 어제 쭉 돌긴 하긴 하던데. 네, 일단 이 녹취라는 게 네.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를 보면은 네. 이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열린공감 TV에서도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아주 8월 2일부터 지난해 8월 2일부터 김건희 씨와 녹취한 내용을 계속 녹음을 했고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울의 소리 해당 기자가 열린공감 TV와 계속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공감 TV의 입장에 따르면 여러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청와대 입성 시 검찰 및 국민의힘 내부 관련 줄리 의혹 등등 이 민감한 주제에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알려줬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의 소리 기자가 녹취를 했다. 이제 이런 상황 설명이 나와 있는.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열린공감 TV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알려주고 네.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유도 멘트라고 생각이 되는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얻었는데 요거네요. 네, 그리고 보도는 MBC에서 하도록 이런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건 적당한 취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다 라면서 이제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열린공감 TV에 인터뷰에 나왔던 질문 유도 멘트 이 부분이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일단 그 취재나 공개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들이 취재 목적이었다면 그 당시에 바로 보도를 했어야지 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고 또 서로 조정을 하고 마지막에 최후에는 이제 보도를 다른 매체가 하게 하느냐 이런 이제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취재 과정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민주당 이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아 있고요.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이런 짧은 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지켜보겠다. 우리에게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 김승민 평론가 어떨까요? 이거 만약에 공개가 된다 안 된다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에 미치는 파장. 일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좀 대중의 한편에 이제 부정적인 대중조차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게 있었다면 이게 그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는 그렇게 큰 파괴력은 없을 거다. 저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일 것 같았다. 이런 기존에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 약간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대중의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있겠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짐작하는 어떤 바가 있었는데 그냥 그 정도에 충족되는 거라면은 크게 폭발력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반전 뭐 이런 이제 반전에 해당하는 내용들 네. 이럴 줄이야 이런 것일수록 좀 충격이 세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작용을 할 것이다. 작용 반작용이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무기 중에서 크레모아 이런 무기 있지 않습니까? 막 네. 앞으로 엄청나게 살상력 있게 파파파박 나가는. 근데 그 후폭풍도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그 무기 쏠 때는 뒤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예, 그렇다면 저는 예전에 이제 좀 과거의 역사긴 한데 1992년 대선 30년 전이죠. 초복국. 예, 와, 그때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관권 선거를 획책하는 네. 그 현장을 잡아서 폭로를 했는데,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사람들은 너희 왜 도청했어? 이렇게 돼서 역풍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효과도 없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처신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보도 과정에서 이제 선을 긋고 가야 되는 예, 그런 또 숙제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이거 공개 안 되는데 지금 당력을 쏟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공개된다고 보면 지금 뭐 2469님은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아니 뭐 방송 금지에 갇혀본다면 유튜브로도 한다 그러는 것 같던데 어떻게든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뭐 요 말씀이 어제 열린공강TV에서 MBC 하는 거 보고 결국 우리도 틀 수 있다 뭐 요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사실 이 방송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결정은 좀 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내용이 이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냐 등등을 판단하게 되고 또 이제 양측이 그러면 방송을 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반론을 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기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시기에 다시 배우자 리스크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방송이 어쨌든 공개가 된 다음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방어라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는 돼 있답니까? 네, 일단 이 오늘 법원에서 이제 조정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한 반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 의견을 이만큼 넣어야 한다 뭐 이런 협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볼 건데 양쪽 다 뭐 좀 뜰라 그러면 발목 잡는 것들이 있어요. 뭐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문제가 계속 좀 발목을 좀 잡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결국 뭐 이제 또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요 광희의 대장동과 좀 연관이 없는 사건은 아닌 거죠. 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 요 사이는 어제 1차로 경찰에서는 이제 자연사, 병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야의 설전은 계속됩니다. 좀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한 달여 사이에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가히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한 겁니다. 보통 사람의 심장 두께보다 한 2배 정도 더 두꺼워가지고 심장 비대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마비로 이제 나온 것이죠. 오히려 앞서 그 김건희 씨 문제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양당이 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강력 대응하는 것 같으니까. 방금 전에 들으신 목소리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의 목소리였고요. 손 기자 어떻습니까? 양당은 지금 이거에 대한 입장. 네,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더 공세가 굉장히 최고조에 이뤘었고요. 국민의힘의 공세가. 그리고 네. 어제 아침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를 당하고 있다. 이제 살인멸구. 살인멸구라는 말이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제 살인으로 입을 막는다 이런 이제 뜻인데 이래서 일단 계속 의문에 이 죽음이 잇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맡고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제 추후 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센터도 만들겠다라고 예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은요. 이거 어떻게 방어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일단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가 아니라 이 이모 씨는 이 녹취를 조작한 당사자다. 이 주장이 먼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검 결과 이후에는 이게 사실이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도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오로지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 선전을 이용하는 거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선거 좀 그만하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현 평론가 어떨까요? 이 사회는 일단은 뭐 자살, 타살 다 아닌 걸로 좀 자연사, 병사로 거의 이제 모아지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물론 뭐 최종 부검 결과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선거판에 우리가 그걸 안 짚어볼 수는 없잖아요. 뭐 고인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거를 하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건 아는데 그래도 대선 캠페인 과정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죠. 저는 일단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면 그쪽이 오히려 대중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는 것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어느 쪽이 됐든 그런 행동이 필요한데 이번에 돌아가신 고인의 경우는 극단적 선택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어떤 마지막에 좀 불우했던 상황도 있었고 또 이런 문제를 막 치열하게 제기하다 보면 스스로 느끼는 고립감이라든지 또 뭐 억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일어났던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다른 두 분의 사망하고 이제 갈라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엮여서 같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죽음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세 번째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요? 네, 이게 어떤 일이 세 번 벌어졌다 했을 때는 두 번까지는 의심, 뭐 의혹, 우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이 되면 이제 법칙처럼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많이들 아시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삼고초려 이런 표현도 있고. 동아시아 문학가서 3을 좀 좋아하긴 하죠. 저는 뭐 서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어떤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크게 상황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보면 사람 3명이 모였을 때부터 확 퍼진다고 합니다. 그 참여가. 오, 그래요? 네, 이런 법칙을 생각했을 때 이제 세 번째라는 거 이거를 좀 이건 뭐 이게 과학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대중의 직관, 인식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선거 캠페인 끝까지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게 좀 캠페인하면서도 계속 좀 골치는 아프겠네요. 양 후보가 다. 양 후보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TV 토론 요 설 전에 첫 양자 TV 토론 그러니까 우리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공식 토론이 아니라 그냥 뭐 임의로 방송사에서 하는 것 토론들 그거를 첫 번째로 지금 하기로 했다는 거죠. 설 전에 네, 딱 단 둘이. 네, 형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제한 두지 않고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은 계속 갈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정 대선 토론에 국회의석 5석 이상 그다음에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그러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참여하는 사자토론은 법적으로 3번 해야 하고요. 그렇구나.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한테 토론 안 한다 뭐 민주당에서 공세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왜 안 해? 피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도 2자릿수 지지율이니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당장 안 후보는 반발하는 거고 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 빼고 양자로 하기로 했을까요? 받으라는 쌍특검은 안 받고 TV 토론 쌍토론 하는 자들 누굽니까? 정치자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은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닙니다. 아주 즉석에서 원고에도 없는 질문이에요. 네. 그냥 했는데 바로 나왔어. 야
항상 준비가 그 돼 있다 질문이 이거죠. 뭐였죠? 질문이. 네. 질문이 뭐냐고요? 안철수 후보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맞다기보다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발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 네. 텐데 왜 양당이 안철수 후보 빼고 둘이 하겠다고 했을까 하는 그 속내를 좀 궁금했어요. 제가. 사실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변수 좀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예, 당 내에서도 좀 엇갈린 기류들이 나오고 있고 당 내에서 각자 엇갈린다. 예, 그렇죠. 그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셈법도 복잡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양쪽이 딱 그 50대 50의 싸움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제3 후보들을 그림에서 밀어내는 거. 이게 가장 손쉬운 그림일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도 네. 단일화 한 해 만에 네.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뭐 어떻게 띄우네 마네 뭐 이런 거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싹 정리가 된다. 아예 그렇죠. 그냥 만약에 부셔버리면. 저희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김태현 MC를 소외시키려면 김태현 MC한테 막 구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손지은 기자 계속 싸우면 돼요. 예, 그럼 김태현 MC 분량은 줄어들겠죠. 나 그냥 그런 날 여기다가 마이크 꺼달라고 그럴 거야. 거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밀려난 건데 근데 안철수 후보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사실 안철수 후보가 본인도 끼워달라고 하는 건 지지율 기준이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지율은 여론조사 그때 여론조사인 거고 앞선 선거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당보다 의석이 많은 정당이 있죠. 정의당. 의석수라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의석수가 많다는 거는 또 비례대표 득표율도 더 높았어요. 2년 전 총선 때. 그러면 이제 심상정 후보도 같이 끼워달라고 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취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심상정 후보가 안 한다고 그러고 활동 중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토론 안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두 사람이 네. 양측 다 굉장히 제가 양측을 다 취재해 보면 둘 다 자신 있어 합니다. 1대1로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게 두 후보 양측 다 지금 같은 판단. 이재명, 윤석열. 네, 두 이재명 분. 후보 측도 이긴다. 윤석열 후보도 토론은 우리가 이긴다. 네. 이게 확실하고. 윤석열 그러려면- 후보는 뽑히는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럼 윤석열 우리 한번 붙어보십시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오늘. 네, 그래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같이 했을 때 변수를 다 제거를 하는 게 양측에게는 모두 더 유리한 선거로 끌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변수를 제거한다. 네, 시기도 이제 빠르게 선거 전에 해서 설 전에 해서 명절 밥상에 올리겠다 이겁니다. 네. 날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예전부터 그 양 후보의 TV 토론의 성사가 되면 그날 오프닝 송을 뭘 틀까 전 미리 정해놨어요. 우리 정 PD한테 얘기도 해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뭔지 알죠? 무슨 노래인지. 예, 승부가 있는 날 트는 노래. 좀 기다려 보시고요. 방금 전에 심상정 후보 잠깐 얘기했는데 활동 중단이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아직까지 뭐 공식 입장이 나온 거 없죠 정의당에서. 네, 일단 선거운동 일정 전면 중단했고요. 어제도 이제 기자들 앞에 심 후보는 나오지 않았고 정의당 선대위 모두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지지율이 2% 뭐 5% 밑으로 내려와 있고 또 이제 어떤 이슈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선거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이 그동안 이제 체질적으로 좀 김종철 전 대표의 이제 뭐 불명예 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당의 체질 개선 또 내부 문제가 또 같이 있는 것으로. 저는 사실 어제 심상정 후보와 김수민의 회동이 있을 뻔했어요. 어저께. 예, 심상정 후보 의원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신요일에 만나요인가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해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살면서 일정이 취소되는 걸 뉴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네. 네, 물론 의원실에 확인 메시지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이제 못 모시게 됐다라고 했는데 지지율이 낮은 것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심상정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지지율 1%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6%로 끝난 맞아요. 거고 현재 지지율도 과거 2002년, 2007년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지율에도 지지율의 수치와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높낮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질과 깊이가 있습니다. 지지율에도.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자신들이 활주로를 달리는 상태가 아니라 낮게 그냥 포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대선 구도로 봤을 때 심상정 후보로서는 치고 나가야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심상정 후보가 호감도라든지 도덕성 평가에서 오히려 거대 양강 후보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것을 근데 왜 안 되고 있을까 자기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심상정 후보가 직구 끝에
어떤 수를 내놓을지 다음 주쯤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마리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손지은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